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수출입니다. 역시 반도체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70.2% 급증했죠. 역시 전체 수출액 또한 증가세를 이끌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에 이어서 이 Q의 성장도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데 반도체주 지금 구간에서 이 비중을 확대,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봐도 될까요? 네, 저는 넓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가 사실 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이닉스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28일로 예정된 하이닉스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워낙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로봇이 강하기 때문에 주춤한데 저는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반도체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단순하게 그냥 오늘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70.2% 증가했다라고 숫자로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거의 3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을 거의 하드캐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70%대 증가율이라는 게 그러면 평소에도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요, 약 56% 정도였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50%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실 슈퍼사이클, 레거시 반도체의 호황이 온다 얘기를 했지만 이번 1월 수출 데이터가 찍힌 거를 보면 그 사이클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찍히지 않았던 70%라는 숫자가 찍혔고 이 70%라는 숫자가 찍히는 과거 시기를 보면 2017년도 그때 메모리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든지 그러면 2021년 코로나 때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기 이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숫자가 이번에 찍혔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보면 더 확실히 되겠지만 올해 역시 반도체는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반도체를 편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안 좋게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는 다시 주도주로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변동성을 그렇죠. 보면서 좀 접근하고 네. 싶다라고 좀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매니저님께서는 반도체주 보자면 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앞두고 상당히 그래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제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대형주, 좀 든든한 대형주들은 한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제 중소형주들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탄력적이지 못했던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대형주들의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거의 1조 원을 담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를 1조 원 정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 전년 대비 70%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소부장 기업들이 마이너스권에서 전체적으로 다 5% 이상 네.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대형주 장세에서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온기가 좀 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소부장 기업들을 보자. 사실 소부장 기업들도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기업들도 지금 거의 다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는 DDR이든 HBM이든 간에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향후
AI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봐야 되는 섹터군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다? 이 산업군이 전체적으로 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나 HBM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는 뭐 마이크론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2나노 공정에서는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쪽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최근에 테슬라와의 24조 원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파운드리 쪽도 지금 퀄컴과 이런 계약들로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폭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따라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공정 자체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맞아요.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기술력과 노하우, 뭐 이런 지식 재산권들 지금 일본도 급하게 지금 반도체 제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 쪽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였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조에 직접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패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텔이라든가 지금 마이크론을 키우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조금 경쟁 상대가 좀 대항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리포트 상으로는 2027년도까지는 이 반도체 HBM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반도체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좀 첫 번째로 체크해봤고요. 이제 원전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측에서도 뭐 정책 관련 모멘텀으로 보지 말고 이제 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성 대표님은 그냥 두산 에너빌티만 보세요 정도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 곁다리는 두드리지 말고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건설이 우리는 건설사니까 지금 부동산이 사실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좋지 않은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조금 별도로 봐야 될 이유가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이 약 25조 정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사 단일 규모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난해 했던 그 수주 규모 25조에 원전 수주가 들어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올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이 원래 원전을 짓던 건설사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그 원전에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컨소시엄으로.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해외에서 앞으로 원전을 수주를 할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면 지금 핀란드에서 신규 원전 사업에 사전 업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본 계약은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인디안 포인트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체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미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별로 큰 관심은 없지만 네. 차트를 좀 봤는데 네.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차트가 이제 정배열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제 생각엔 분명히 원전 모멘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있는 거를 보면 미국의 팰리세이즈 SMR이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인데요. 이게 300메가와트급 SMR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거의 다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출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페르미 아메리카 대형 원전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는 이미 따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본 계약이 남아 있는데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규모가 약 14조 원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현대건설 직접
짓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지난주보다 네.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셨네요. 이제 점점 네. 원전에 좀 스며드시는 거 아닐지. 하지만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창립 매니저님께서는 지난주에 딱 원전 얘기하면서 대우건설 보세요라고 또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원전에 대한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 원전 이제 최종 임박됐고 있고 이제 건설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슈가 아마 조만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원자력 발전 건설과 그다음에 해체할 수 있는 나라가 글로벌적으로 5개국밖에 안 됩니다. 예, 뭐 일본, 미국, 중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인데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이 경쟁성이 경쟁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기업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가장 먼저 간 데가 원자력 발전이에요. 예, 그런 만큼 이제 글로벌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AI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일반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냉각수 자체를 바닷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닷가 인근에 지어졌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수도권 인근에 지어질 가망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SMR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심 인근에도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대형 원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규로 대부분 다 건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 대우건설을 얘기했으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좋아요.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바라카 원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유일하게 한번 수출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당시에 참여했던 건설사 3군데가 있어요. 일단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현대건설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단기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바닥권부터 지금 11만 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거의 한 500%가 상승을 한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건설사가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거의 한 200% 올라와 있는데 비슷하네요. 네, 그때 함께했던 건설사가 대우건설이거든요. 네,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은 지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대우건설을 말씀드렸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실적이 좋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건설사들이 지금 글로벌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원자력 그 발전에 대한 이슈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원전은 계속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원전 관련해서 시공과 착공을 담당할 수 있는 좀 건설사 쪽으로도 좀 관심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